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 시간입니다. 원래는 적은 구독자님들과 시작했던 공부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접하고 계시네요. 새로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국 주식을 이름에 달고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투자에 내가 어느 한 포지션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올바른으로 지었습니다. 정보 전달도 좋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민 중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왜 아무래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쉬어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얘기겠죠. 저번 투자의 생각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가설인 7말 8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7말 8초를 지켜보기로 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켜보는 지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의 매일 업데이트되는 대로 확인되는 자료들 중 몇 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애플의 통행지표, 그리고 옥스퍼드의 국가별 대응지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포워드 5years에 대한 기대값 변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의 디커플링 드라이버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이게 큰 금액도 아니죠.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왜 자꾸 알려드리냐면 스킨 인 더 게임을 위함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창 이제 구루의 생각들을 제가 볼 때 짜릿했던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나심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을 읽었을 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심 탈레브는 지금의 애널리스트들이 컴플라이언스 조항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남들의 생각을 모방하기 쉬워지고 그럼에 따라 모두가 리스크를 회피하는 쪽으로 집단적 동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생각은 이랬습니다. 두 가지 생각으로 분류했었는데요. 기업의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하락이 오더라도 금방 살 사람이 많은 기업이거나, 두 번째는 디커플링의 위협이 적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이거나, 두 개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향후 10년 안에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레이 달리오나 브릿지워터에서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에 대해서는 레이 달리오 사단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긴 한데 8월 초나 9월 쯤 혹은 이제 올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라고 설명드리는 지표로 가져오진 않았고요. 애플의 통행지표를 관심 있게 보는 국가들에 대해서 차트를 일단 그냥 다 넣어본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미국 것만 추리자면 이렇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지표죠. 3월 4월에 한참 이제 심한 경제적인 통행 감소를 겪다가 드라이빙이나 워킹은 생각보다 전염병 이전 시기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트랜짓이 대중교통이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이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량은 회복이 됐는데 대중교통 기피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따릉이나 퀵보드도 잘 되지만 미국에서는 자전거가 다 팔리고 자전거 회사 주가가 막 날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보실 분들은 일본의 시마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얘기인데 각국의 지금 상황과 억제 조치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4월, 5월에 상당히 나아졌다가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높은 경계감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일본은 매일 엄청난 양의 사람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빨리 재가동시키려다가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유지를 시켜버렸죠.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완화 정도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푸는데 소비로 가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빨리 극단적으로 돈을 모아서 소득을 저축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은퇴해버리자는 거죠. 한국은 얼마 전에 우려를 표한 것처럼 소비는 안 하고 현금을 쌓아버리는 슈퍼세이버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기에 금융당국자들의 통화 승수에 대한 고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돈을 1달러를 푼다 그러면 그것이 빨리 돌 때는 3달러까지 효과를 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를 풀더라도 80만 달러 정도밖에 돌지 않는 그 수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통화 승수가 극단적으로 낮아진 덕에 양적 완화를 엄청난 수로 해야지만 효과가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에 또 달러 인덱스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서는 제가 아니기를 저도 바랍니다만은 자꾸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해져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점차 이렇게 바다가 있다 그러면 점차 바다 쪽으로 향하는 무게추가 하나씩 달리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호재를 주더라도 이 기울어진 각도가 점차 일로 더 적은 힘으로도 빨리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을 푼다고 해도 점차 둔감해지고 재확산 우려에 하락을 보이는 등 이전에 없었던 증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똑같이 이 확진자가 증가했음에도 이것에 별로 반응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상승할 만한 거리를 찾아서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런 느낌과는 조금 달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8시 36분에 주요 증시 선물 시장인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M2 자료를 구하려고 했는데 M2 자료가 없어서 M1인 협의회 통화만 놓고 보자면 통화량은 132빌리언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불 예금은 어떻게 늘었냐면 9빌리언이 늘었습니다. 언제든 돈을 줘야 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금이 이거에 속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돈을 다 쌓아놓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 복잡하게 보지 않더라도 이런 긴급하다고 느끼는 시점에는 당연히 통화 승수가 높아질 리가 없겠죠. 돈이 빨리 돌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률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더 많은 자금을 필요하게 됩니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부의 부양책은 불가피해지고 S&P 글로벌 라이팅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정부들이 내년까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외에는 사실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양적 완화가 랜딩, 그러니까 대출을 통한 통화 정책만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재정 정책의 발맞춤에 따라 실제로 통화가 풀리고 있죠. 여기서 간단히 생각하자면 통화의 공급이 늘어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것도 자주 보는데 경제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의 달러 인덱스가 뭐 93이다, 굉장히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보자면 달러의 수요와 연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비교해서 유로화, 엔화, 파운드, 캐나다 달러, 크로네 이것들과의 상대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해당 통화의 수요가 높아진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낮아졌다고 보셔도 되고 상대적이니까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높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창 3월에 이것이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는 103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 당시에 103이었죠. 그러나 최근에 인덱스 하락의 강도가 이때 이후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점차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쪽 차트는 M2 광의의 통화고요. 오른쪽 차트는 실업률 지표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업률 지표는 다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7일 날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시장에 주는 방향성에 충격이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이만큼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 정도 곡선을 보였다면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하락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전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나왔을 때 정작 이게 갑자기 끝부분에 확대해 보시면은 이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원래는 항상 계속해서 줄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점차 줄어드는 속도가 예년 같지 않음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무너졌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었던 지표는 이게 끝부분이 올라가 버림에 따라, 그럼에 따라 이것이 만약에 실업률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특히 미국은 경제 구조로만 놓고 보자면 단연 선진국일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개도국에 비해서 80% 수준으로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 개념으로 보자면 미국이 5% 하락하고 유럽이 1% 하락하더라도 상승하는 힘이 더 좋은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 같은 그런 개도국의 입장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그것에 맞춰주지 못할 때, 미국의 경제 성장이 더뎌짐에 따라 수요가 맞춰주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우려로 인해서 생기는 프라이싱 지점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변동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7말 8초를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확진자 추세를 보고 있자면 그러니까 아메리카 지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미국이나 브라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유럽은 그만큼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연장인데, 그러니까 유럽이 1% 하락하고 미국이 5% 하락하거나 마이너스 10%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9%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유로화로 몰리게 되고 달러 인덱스는 더욱더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1200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보는,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거라고 보는 그런 생각도, 달러 인덱스가 더 깨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 밴드 선에서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뭐 미국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제가 2번이나 한국의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해지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태양광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에 투자했던 2번째 이유가 사실 이런 전체적인 뷰를 토대로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신흥국으로 돈이 몰리고 오히려 약간의 미국의 성장이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내가 신흥국에 미리 좀 포지션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에 투자를 했던 거죠. 저는 이제 태양광 쪽에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2번째 이유였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려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야 좀 말씀을 드리네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현명한 투자를 막는 3가지 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의 의견도 맹신해서는 안 되십니다.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거치셔야, 그게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본인의 자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소유 효과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2번째로 확증 편향이 있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의견만 듣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기준점 편향이 있죠. 처음에 접한 기준에 의해서 나의 기준점이 편향되어 버리는 경향성. 크게 3가지에 의해서 투자는 인간인 이상 어느 투자자조차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 배어라는 표현을 쓰죠.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불과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배어의 사이에서 포지셔닝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여기 어딘가를 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제 생각에는 돈을 들고 있는 것, 한마디로 최대한 이 중간에 서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락할 거라 생각하면 자꾸 하락할 때 올라가는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지고,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7월 29일 그리고 7월 30일 나스닥은 선방을 하거나 혹은 단기적인 급락의 계기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월 29일 4대 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청문회가 있고, 7월 30일에는 유로존의 실업률 수치 발표.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것이 좋게 나올 경우에,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했을 경우에 달러 인덱스를 더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7월 30일 9시 반에 메인 2가지 이벤트입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 발표, 그리고 또다시 돌아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시간입니다. 과연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단기적인 상승이었는지 혹은 이것이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미들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거에 맞춰서 돈을 벌고 뭐 이걸 틀려서 돈을 잃는 높은 변동성의 시기에는 홀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만 보신다면 7월 말은 얘기가 될 텐데, 8초인 이유는 8월 7일에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지표죠. 실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내가 이게 올라가서 먹을 룸이 많으면 투자를 해야겠고, 근데 이것이 더 올라갈 거는 적은데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은 더 많아졌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홀드하거나 혹은 이제 아주 급진적인 분들은 뭐 팔기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팔고 싶은 것은 딱히 없어서요. 누구나 투자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10명이라면 10명이 다를 것이고요. 투자의 생각도 다 다르고, 같은 불 사이드와 같은 베어 사이드에 있는 분들끼리도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3가지 틀의 뷰를 높게 사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통화 승수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풀린 유동성이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선호가 유지됨에 따라 일정 수준
수준 이상의 달러 인덱스를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환율이 유지되는 지점이 깨질 때 한마디로 경제가 회복되고 통화 승수 회복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뷰를 저는 조금 이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간의 장기적인 디커플링에 대한 뷰를 높게 사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시작으로 틱톡에 대한 제재, 그리고 지금까지 실효적으로 뭔가를 바꾸진 않았습니다만 점차 어찌됐든 중국의 차세대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끊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글로벌 밸류체인상 중국의 밸류체인에서 EPN 같은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은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수출해서 돈을 벌었죠. 왜냐면은 다른 국가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미국은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었을 뿐 전 세계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풀어도 미국 자체는 물건만 가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이렇게 많이 받아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국의 성장, 그리고 중국 위주의 글로벌 밸류체인 성장이 컸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커플링을 가지게 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더라도 예전에는 50만큼 수출했다면 50까지 받아줬었는데 이제는 50만큼 수출하면 이것을 35 혹은 30만큼만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것이 연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대해서는 테크 기업들 위주의 니프티 50 장세는 꽤 유지될 거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직한 얘기를 드리자면 모든 분들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실 테고 계속해서 저도 주가가 뭐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더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압니다만 사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이게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 투자 습관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꾸만 좋자고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